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제 백민 교수가 이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도 받고 하는데 이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지금 여기 QR코드나 저기 있는 저 코드를 사용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이제 Q&A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이따가 중간중간에 일단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작은 이제 그냥 이제 조금 소프트하게 우리가 이제 현재 신약 개발 산업에 대해서 일단 리뷰를 잠시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그 분야는 이제 점점 이제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이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레버니 매출도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탑 레버뉴를 이제 보면은 로시, 파이저, 에비, 존슨앤존슨 이런 순서대로 이제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파이저에서 그 박스로비드라는 코로나 치료제를 가장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매출의 향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비,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로시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이런 회사들이 이제 탑1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이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라기보다는 이제 한 2년 전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제 1.4 트릴리언 달러 정도의 전체 그 규모를 가지고 있다. 1.4 트릴리언이니까 이제 곱하기 현재 환율 곱하기 뭐 1,350원을 하면은 대략 한 2,000조, 3,000조 가량 가까이 되는 이제 엄청난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 제약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션은 1%에 채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큰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지 이제 가장 단적으로 최근에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바로 이 비만 치료제인 리보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제 한때 이렇게 엄청 이렇게 좀 이렇게 후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저 사진이 찍히고 나서 한두 달 만에 이제 또 다른 공식 석상에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날씬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살을 어떻게 뺐냐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리보비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비라고 하는 게 정식 그 정식 명칭이라고 할까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이름으로는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원래 초에 이제 정식으로 FDA 승인을 받았죠. 세마글루타이드는 이제 비만 치료제로서 이제 승인이 됐고,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맞으면은 실제로 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주사제인데요. 이 주사제를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이주일에 한 번 맞으면 이제 3개월 안에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의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현재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이제 공급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치료제는 덴마크의 제약회사인 노보 노르디스크에서 성공을 시켜서 최초의 승인받은 비만 치료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보 노르디스크가 2024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내려고 하는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루이비통을 만드는 그 명품 회사. 제가 이름을 정확히 이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 MVH라고 쓰는 그 이제 루이비통을 만드는 그 미국의 프랑스의 명품 회사가 유럽에서 가장 큰 회사였지만은 이 비만 치료제 하나로 조그마한 덴마크의 기업이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보다 큰 한 탑 15 정도 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약대에 있으니까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이제 아는데, 그분들도 이제 노보 노르디스크의 이제 친구분들이 많이 계신데, 최근에 노보 노르디스크에서는 돈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해서 내가 이제 연구를 회사 내부에서 이걸 연구하겠다 그랜트를 쓰면 다 승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덴마크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조그마한
많다고 하면 약간 어긋나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덴마크 전체의 이제 GDP가 제가 그 얼마 전에 검색해봤을 때 약 4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 GDP가 4천억 달러인데 현재 노보 놀디스크의 시가총액은 대략 한 5,700억 달러. 그리고 제가 알기로 3월 이후로 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한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대략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노보 놀디스크는 이 회사 자체가 국가 GDP를 넘어서는 이제 그 엄청난 사이즈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하나의 어떤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면은 그만큼 이제 큰 이제 이코노믹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많은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바로 이 레이저 튜닝입니다. 이 레이저 튜닝은 유한양행에서 개발을 해서 얀센에 1조 4천억 원 규모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 레이저 튜닝은 폐암 치료제로서 개발이 됐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폐암 치료제가 그 트리트하지 못하는 특정 돌연변이에 듣는 폐암 치료제로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FDA 승인이 났고, 얼마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FDA 승인이 났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렉나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이미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장에서 병원에서 이 렉나자가 이제 얼마나 효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유한양에게 매출도 더 기대를 하고 있다.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국내에서도 신약 개발을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서 가장 필수적인 혹은 이제 가장 그 첫 단계에서 사용되는 컴퓨테이셔널한 메소드가 프로틴 리간디 다킹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킹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킹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닥이라고 많이 불렀죠. 네,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그 우주선이 이제 결합하는 것도 이제 다킹인데, 그래서 이제 분자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이런 이제 타겟 프로틴이 있을 때 질병의 원인이 되는 타겟 프로틴이 있는데 이 타겟 프로틴에 결합하는 분자, 이제 어떤 그 분자가 여기에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지 이것을 컴퓨터로 모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다킹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과 스몰 몰레큘이 있을 때 두 개가 이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사실 다킹에는 쉽게 봤을 때는 프로틴 다킹이나 프로틴 펩타이드 다킹도 있지만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김민명 교수님께서 잘 다뤄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다킹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스몰 몰레큘, 오게닉 몰레큘이 결합하는 것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틴 리간드 다킹의 데피니션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프로틴이 있고 이 스몰 몰레큘 리간드가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결합을 할 때 바인딩 어피니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예측하는 것이 크게 봤을 때 프로틴 리간드 다킹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바운드 포즈를 예측을 하고, 포지션 오리엔테이션, 크게 말해서 이제 리간드의 바운드 포즈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인딩 어피니티가 조금 더 물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결국 두 개의 분자가 물 속에서 따로 떨어져 있다가 결합을 하는 리액션이 일어났을 때 기브스 프리 에너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반학 시간에 다들 배우셨겠지만은 어떤 자연계에서 어떤 리액션이 스폰테니어스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브스 프리 에너지가 항상 낮아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 둘이 결합함으로써 기브스 프리 에너지가 더 안정해진다고 하면은 결합을 할 것이고, 두 개의 분자가 결합을 했을 때 기브스 프리 에너지가 더 높아진다고 하면은 그 두 개는 결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킹이 주로 이제 전체 드럭 디스커버리 프로세스에서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일단 전체 드럭 디스커버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잠시만 얘기를 하자면은 신약을 하나를 개발을 할 때 러프하게 이런 스텝들을 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질환 관련 표적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 A라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은 결국에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 몸 안에 있는 프로틴 중에 하나 혹은 뭐 몇 개가 고장이 나서 원래 기능해야 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기능을 해서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픈데 혹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질병이 무슨 프로틴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일어나느냐를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타겟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표적 발굴 스텝은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나 어떤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다루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는 이제 생물 정보학 쪽을 많이 하시는 분야고 이제 저희 랩과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토픽은 대체로 이제 분자 수준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적을 보통 이제 사람들이 찾아내면은 그걸 이제 마우스에서 검증을 한번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우스에다 그 유전자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제 실제 그 비슷한 질병이 유도가 되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일단 표적 단백질이 알려졌다, 우리가 이제 찾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유효 물질이라는 것을 처음에 찾게 됩니다. 유효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틴을, 타겟 프로틴에 약하게 일단은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여러 개를 찾아내는 단계. 그러니까 첫 단계, 첫 번째 단계를 유효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유효 물질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어피니티, 친화도를 이제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물성을 향상시킨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도 물질이라고 합니다. 선도 물질을 다시 화학적으로 조금 더 최적화시켜서 후보 물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고 나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임상, 프리클리니컬 단계에서는 동물 모델에다가 주로 이제 G 실험을 이제 많이 수행을 하는 건데 G에다가 넣어서 그 이제 톡시시티가 좀 나온다, 독이 나온다를 살펴보고 동물 실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이제 시도하는 1상, 2상, 3상을 쭉 진행해서 다 통과되면은 이제 허가가 되고 마케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특히나 이 전체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분자 모델링 스텝은 분자 모델링은 현재 이 스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마킹은 이 가장 첫 단계 우리가 단백질을 알고 있을 때 이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단계에서 현재는 거의 모든 제약회사에서 루틴하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럭 디스커버리 프로세스가 이제 얼마나 익스펜시브한지 좀 살펴보면요. 이 표가 조금 복잡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맨 처음에는 각 제약회사들에서 이제 각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케미컬 라이브러리 수백만 개에서 수천만 개의 화합물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대략 이제 킷 물질, 한 프로틴에 대해서 대략 이제 한 25개 정도의 분자들을 처음에 찾아내게 되고 이 25개, 여기 지금 볼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각 스텝에서 몇 개의 물질을 보통 들고 가느냐를 통계를 내본 거죠. 그래서 이제 25개 정도 일단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 20개 정도로 줄이고 20개에서 다시 이제 또 화학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15개로 줄이고 동물 실험에는 한 12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12개 정도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임상을 쭉 거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의 물질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코스트가 들어가느냐 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여기 달러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단위는 제 기억으로 이제 밀리언 달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 2010년에 나왔던 리뷰 자료이긴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하나의 분자를 이제 하나의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는 25개의 후보 물질에서 시작을 해야지 그 중에 하나가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다 하는데 토탈 R&D 비용만 대략 한 9억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AI나 컴퓨테이션을 도입을 해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스루풋 스크리닝이라는 것이 그 이제 후보 물질을 찾아낼 때 현재 루틴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험적인 하이스루풋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제약회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많은 물질들, 그냥 이제 이 물질들을 그냥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컴비네토리얼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그냥 그 화합물들을 이제 마구 완전히 랜덤은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많이 무작위로 반응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그냥 이제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런 렐에다가 그냥 대량으로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해서 이 중에 운이 좋으면은 이제 바인딩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후보 물질을 일단 실험적으로 찾아내는
프로세스를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이라고 부르고 이제 실제로 많은 연구소와 랩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와 이제 또 학교들에서도 이제 실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제 한 100만 개 단위의 이제 컴파운드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이제 라지 스케일 실험을 통해서 이제 가능성 있는 물질들을 뭐 몇백 개 혹은 이제 몇십 개 단위로 이렇게 이제 줄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런 실험적인 버추얼 스크리닝, 이런 실험적인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은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00만 개 단위로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컴파운드들도 다 합성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창고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할 뭐 이제 대학원생이든 이제 그 연구원이든 이제 다들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이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이러한 이제 하이스루풋을 가상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틴과 리간드에 붙여보라고 하는 것이 버추얼 스크리닝이고요. 버추얼 스크리닝은 결국 컴퓨터만 있으면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붙여볼 수 있으니까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한쪽의 연구 방향은 이 라이브러리, 시작하는 라이브러리의 사이즈를 한 최대한 키워보자 라는 쪽으로 연구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큰 것들은 대략 이제 빌리언 단위, 세브럴 빌리언 단위의 컴파운드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브럴 빌리언 달러가 아니라 이제 개수의 이제 컴파운드들은 이제 이런 회사들, 시약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빌딩 블락 컴파운드들을 리액션을 잘 시키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카탈로그화 시켜놓은 이제 컴파운드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수십억 개의 컴파운드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킹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 관련된 물성들에 대한 필터 등을 적용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힛 몰레큘까지 찾아내는 프로세스를 버추얼 스크리닝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버추얼 스크리닝 프로세스에서 다킹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럼 이제 다킹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프로틴 폴딩 프로그램, 프로틴 스트럭처 프로그램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풀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원인은 어려운 이유는, 펀더멘탈한 이유는 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프로틴도 플렉서블 하지만 리간드 자체도 상당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일반화 정도의 이제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기분자를 생각을 했을 때 유기분자가 가질 수 있는 그 탄소 원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공유결합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싱글 본드, 더블 본드, 트리플 본드, 그 다음에 아로마틱 본드.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싱글 본드는 굉장히 로테이터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그 이제 sp2 혼성이나 sp 혼성의 특징 때문에 로테이터블하지 않지만 돌아가지 않지만 이제 싱글 본드로 결합되어 있는 부분은 얘네들이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리간드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스몰 몰리큘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여러 방식으로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컨포메이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끔씩은 이제 리간드가 프로틴의 어느 위치에 붙는지 이제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인딩 사이트라고 하는데 그 바인딩 사이트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일단 포즈상의 uncertaint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포즈들 중에서 어느 게 진짜 포즈냐를 우리가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스코어링 프로블럼입니다. 스코어링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프로틴과 리간드가 결합하는 것은 프로틴과 리간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솔루션상에 존재하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할 때의 이제 나타나는 프리 에너지의 차이, 이 바인딩 프리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델타 G 바인드가 마이너스로 낮을수록 강하게 바인딩을 하는데 우리가 그 이제 평형상수식을 이용해서 프리 에너지를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인딩을 하는데 실제 그 바이올로지컬한 컨디션에서는 보통 이제 프로틴과 결합하는 후보 물질 정도 되는 물질들이면은 프로틴과 대략 한 마이너스 7kcal/몰 정도의 어피니티를 가지고 결합을 해야지 얘네가 이제 후보 물질 내지 선도 물질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무 약하게 붙기 때문에 몸 속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약을 먹어야지만 이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수의 케미칼들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프로틴에다가 막 붙여봅니다. 막 붙여보는데 당연히 그냥 아무거나 막 붙이면 대부분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연에 계신 이제 박사님이랑 제가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실험적인 하이스루풋을 이제 많이 진행하시는 분인데 이제 거기에서 경험적으로 해보면은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막 치면은 보통 붙는 게 나올 확률이 0.1에서 0.5% 정도 된다라고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0개를 치면은 그 중에서 한 개에서 뭐 5개, 많으면 5개 정도가 이제 답이 나올 거다. 붙는 게 찾아질 거고 나머지 995개들은 붙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머지 995개를 우리가 붙이면은 억지로 붙이면은 얘네들은 어피니티가 굉장히 높게 예측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트루 바인더와 폴스 바인더, 붙는 놈과 안 붙는 놈을 예측하는 이 에너지를 예측하는 두 개 스코어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따가 이제 실습할 때도 나올 거라서 이제 잠시 그 용어를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프로틴 리간드 바인딩을 얘기를 할 때 많은 경우 이제 KD나 이제 IC50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IC50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그 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틴 중에 절반이 이니비토리, 절반이 이제 그 이니비션 될 농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도는 이제 이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바인딩이 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도가 낮다는 것은 조금만 넣어줘도 그 중에 전체 단백질 중에 50%가 이제 이니비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런 이제 그 힐 커브를 그려가지고 요 이제 추세선의 여기 중간쯤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제 리그레션을 통해서 알아내서 IC50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후보 물질이라고 하는 힙 몰레큘의 경우에는 이 IC50 값이 대략 한 마이크로몰라 정도의 레벨이 되고요. 이제 리드 몰레큘은 보통 이제 뭐 수십 나노몰라에서 수 나노몰라 정도의 이제 이 IC50 혹은 KD 밸류를 가지면은 이제 리드 몰레큘 선도 물질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IC50가 정확하게 이제 그 바인딩 투 에너지와 이제 연결이 되진 않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다 말씀드리기 너무 길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몇 가지 그 어썸션을 집어넣으면은 또 이제 바인딩 투 에너지가 이제 그 IC50랑 얼추 이제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델타 G 바인드가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화학 평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은 50%의 프로틴과 리간드가 결합이 돼 있고 50%는 이제 그냥 따로 혼자 놀고 있다. 그러면 50%니까 이 위에 있는 프로틴 모노머의 농도와 프로틴 리간드 컴플렉스 농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 분모에서 지워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IC50에 해당하는 리간드의 농도에서 다이렉트하게 우리가 이제 그 델타 G 바인드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이 마이너스 KT 로그 IC50 이 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쪽에 관련된 논문을 많이 보시다 보면 특히나 이제 실험 데이터의 경우에는 IC50나 KD 밸류를 가지고 이렇게 어피니티에 대응되는 값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틴 리간드 다킹의 어떤 이제 실질적인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요. 그 HIV 프로테이즈 우리가 이따가 그 실습에서도 다룰 시스템이 바로 이 이제 HIV 프로테이즈인데요. 이 HIV 프로테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이즈라는 질병이 이제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호스트 셀에 인펙션이 되면은 요 자기의 DNA를 호스트 셀에 집어넣은 다음에 호스트 셀에 있는 이 복제 사이클을 훔쳐와서 그러니까 그 복제 사이클에 살짝 껴들어가서 이제
자기 자신의 DNA 정보를 이제 그 호스트 셀이 이제 읽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하고, 근데 이제 그 단백질을 이렇게 이제 바이럴 RNA가 생성이 되고, 바이럴 RNA로부터 이제 그 단백질, 바이러스 단백질들이 이제 쭉 트랜스크립션이 될 때, 일단은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DNA가 짧고 요 하나의 바이러스 DNA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단백질이 첫 번째는 맨 처음에는 하나의 긴 체인으로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됩니다. 트랜스크립션 되고 나면은 걔네들을 이제 적절한 위치에서 잘라줘야지 각각의 프로틴이 폴딩이 되면서 바이러스가 리프로듀스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긴 하나의 체인을 적절하게 잘라주는 단백질,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우리가 프로테이즈라고 부르고, 이 프로테이즈가 굉장히 긴 체인을 적절히 잘라줘야지만 바이러스가 이제 증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그러면은 얘가 이제 프로테이즈가 이제 잘라주고 나서부터 이제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얘를 구조를 이렇게 딱 이제 밝혀봤더니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이제 홀이 있고, 요 사이로 펩타이드 체인이 막 지나가다가 적절한 위치에서 얘가 이렇게 가리지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펩타이드 체인 대신에 스몰 몰레큘이 타이트 바인딩하는 스몰 몰레큘을 만들어내면은 이제 체인이 안 잘리니까 폴딩이 안 되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복제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여기 바인딩하는 미관들을 찾아내서 이제 HIV 치료제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에이즈가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초반만 해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불치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요. 최근에는 에이즈가 이제 여러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그 에이즈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는 에이즈 약을 잘 먹으면 오히려 당뇨병이나 심장병보다도 사망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트리터블 한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당뇨병보다도 오히려 이제 치료 관리하기 쉬운 질병이 됐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이제 기전으로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박스로비드가 타겟팅하는 그 단백질이 이제 그 메인 프로테이즈, 코로나 바이러스의 메인 프로테이즈고요. 그러니까 같은 기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의 그 펩타이드를 잘라주는 요 통로를 막아줌으로써 바이러스 이제 복제가 되지 않아서 이제 치료를 하게 하는 그런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코로나 창궐 초창기에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바이러스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그래서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뭐 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약간의 효과는 있었지만 아주 큰 효과가 없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새로운 박스로비드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간드가 굉장히 플렉서블하다. 그러니까 즉 누구 이제 일종의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솔루션의 그 가능성, 우리 솔루션이 가질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이제 굉장히 넓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넓은 스페이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최적의 구조를 찾아내야 되는 샘플링 프로블럼이, 그 다음에 이제 스코링 프로블럼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델타 G 바인드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델타 G라고 프리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엔탈피 텀, 그러니까 상호 인트랙션, 에너지와 엔트로피 컨트리뷰션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경우도 다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기가 어려운 게, 첫 번째로 이 델타 H의 경우에는 프로틴 리간드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아톰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 상호작용을 우리가 엄밀하게 얼마나 세게 결합하느냐를 알고 싶으면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 단백질과 리간드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려면은 여전히 이제 현재 컴퓨터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omehow approximation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엔트로피 텀도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이 엔트로피 체인지도 리간드와 프로틴이 따로 놀다가 이제 붙었을 때 서로의 이제 자유도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에스티메이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델타 S도 정확히 에스티메이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킹을 할 때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approximation 된, 굉장히 simplify 된
일종의 형태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컴퓨터 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언어로 이제 풀자면은 일단 이 문제는 일단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솔루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고 가능한 솔루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고 두 번째는 매트릭이 부정확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계산하는 스코링 펑션이 있지만은 얘가 리얼 월드와는 이제 에러가 많이 있는 이제 매트릭이기 때문에 우리가 somehow 이제 그 에너지 펑션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또 걔의 최적의 솔루션을 찾더라도 그게 항상 정답이라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솔루션 스페이스도 넓고 매트릭도 약간 불분명한, 약간 이제 앰비규어스한 이제 그런 이제 문제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문제가 조금 나오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프로틴 리간드 다킹을 할 때 가장 먼저 그래도 이제 신경 쓰는 혹은 이제 고려되는 텀은 뭐냐, 고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structural complementarity,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상호성인데요. 일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로틴 리간드 다킹을 하거나 이제 분자 디자인을 할 때 첫 번째 프린시플, 특히나 이제 메디시널 케미스트들의 첫 번째 프린시플은 일단 이런 이제 파켓이 있으면은 파켓에서 리간드 분자와 파켓 사이의 컨택을 최대한 늘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원자와 원자 사이에 항상 이제 반데르왈스 인터랙션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반데르왈스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자와 원자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적절한 위치에만 떨어져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원자와 원자 사이의 컨택의 개수가 일단 늘면 늘수록 이제 그 바인딩 어피니티가 올라갈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관심 있는 파켓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얘 파켓이랑 딱 구조가 들어맞는 리간드를 최대한 이제 만들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들어맞는 걸 만들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서피스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알파폴드나 여러분 이제 돌려보셨으니까 이제 프로틴을 보통 이렇게 리본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많이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여기 요 막대로 되어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아톰이죠. 그리고 이제 아톰은 이렇게 스페리컬한 어떤 반데르왈스 레디어스, 다른 아톰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영역으로 이렇게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곰으로, 일종의 당구곰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걔네들끼리 이렇게 이제 겹치는 데는 겹치고 이렇게 이제 뭉쳐놓으면은, 곰들을 뭉쳐놓으면은 일종의 이런 이제 멀리서 보면 약간 그 어떤 반죽처럼, 그런 이제 올록올록한 반죽처럼 생겼어요. 프로틴의 서피스가 하는 것들. 안쪽에는 이제 그 아톰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피스에서 결국에는 이 리간드가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표면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틴 서피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용하실 수 있는 뭐 어제 실습하셨던 타이몰이나 혹은 뭐 UCSF 키메라 같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그램에서 다 서피스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서피스는 어떻게 디파인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프로틴 아톰들이 있을 때 이제 어떤 다른 아톰이 접근할 수 있는 최대 영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반데르왈스 레디어스 바로 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물 분자라든가 다른 원자가 가까이 오면은 걔도 어쨌든 자기 자신의 반데르왈스 레디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프로틴의 아톰을 곰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물 분자, 얘를 물 분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물 분자도 일정한 파이널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이즈의 곰이 올 것이고 얘가 그러면은 요 위를 이렇게 땡글땡글 굴러다닌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빨간 곰 위가 아니라 정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소위 말하는 솔벤트 억세서블 서피스 에리아가 되고 이제 저기가 리간드가 접근할 수 있는 최대 이제 경계선이 최선의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알고리즘, 요런 이제 공굴리기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피스 에리아를 계산하고 비주얼라이즈 할 수가 있고요. 이 알고리즘은 그 NIH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이병국 박사님께서 1968년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포닥으로 이제 계실 때 이제 만드신 알고리즘이었고요. 그래서 이 공굴리기 알고리즘은 바이오피직스 부분에서 이병국 박사님 은퇴하실 때만 해도 한 5번째인가 6번째로 가장 많이 사이트된 논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에도 이 공굴리기 알고리즘들을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틴 서피스라는 게 디파인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리간드들은 많은 경우 이런 이제 파켓이라고 하는데 결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 상호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리간드랑 이 이제 프로틴이랑 이제 결합을 많이 하려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이제 오목한 부분에 들어갔을 때 얘네들의 그 컨택 서피스 에리어가 이제 맥시마이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또 잠시 이제 그 파켓 그 프레딕션 하는 걸 다루겠지만은 이 프로틴 그러니까 프로틴이 주어졌을 때 리간드가 어디에 결합할 수 있는가를 찾아낼 때 가장 큰 프린시플은 일단은 이런 이제 콘케이브한 표면을 찾아내자 3D 상에서 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던 알고리즘이고 현재도 실제로 이제 아직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루는 단백질이 노블 프로틴 기존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단백질인데 이제 새로운 단백질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대화할래. 그럼 이제 알려진 데이터가 없으니까 리간드가 어디 붙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리간드가 붙을 만한 이제 데를 찾는데 그런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목한 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록한 표면에 뭐가 이렇게 오면은 얘는 이제 볼록하니까 컨택을 할 수 있는 서피스 에리어 자체가 이제 좁은 거죠. 그럼 이제 그 컨택의 강도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그 프로틴을 가상의 3D 그리드 하나가 집어넣고 그럼 이제 각 그리드 포인트에서 어떤 그리드 포인트는 프로틴이랑 오버랩이 될 거고 어떤 그리드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일정 거리를 가면은 이렇게 이제 콘케이브한 부분에서는 조금만 가도 프로틴, 조금만 가도 프로틴 이렇게 이제 만날 것이고 이렇게 볼록한 부분에서는 이쪽으로 가면 프로틴이지만은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오메트릭한 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가 오목하다를 디텍트해서 이제 리간드가 이렇게 붙을 수 있다. 있을 것 같다를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지금 약간 늦게 들어오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아직 올려주신 분은 실시간 여기 들어가 주시면 아니면 저도 지금 사용해 보는 건 처음이라서 실제 수업에서 네, 여기 조금 이제 들어오시면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중간에 질문을 답변을 드리고 또 진행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반대말스 여기 위에 거거든요. 세마글루타이드는 펩타이드 아날로그인데 다중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쪽을 어느 정도 이제 하신 분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기반약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는 그 펩타이드 드럼입니다. 실제로는 대략 한 30개 정도의 아미노애시드로 구성된 조그만한 그 프로틴 조각이 있죠. 그래서 펩타이드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다킹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고 대신에 얘네들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알파폴드나 그냥 코레폴드를 돌리면은 현존하는 그 어떤 펩타이드 다킹 프로그램보다 정확합니다. 100% 맞진 않지만 그래도 알파폴드가 어쨌든 펩타이드 다킹이나 프로틴 다킹에서는 여전히 그냥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펩타이드 조합을 개발하고 싶다고 하면은 알파폴드 3는 커머셜하게 못 쓰니까 알파폴드 2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프로틴 펩타이드 바이닝 포즈를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타겟 어피니티뿐만 아니라 이제 전달, 딜리버리도 고려가 필요한데 딜리버리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딜리버리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그 전체 프로세스에서 일단 선도 물질까지 이제 리드나 이제 후보 물질까지 어느 정도 이제 그 도출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많이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신약 개발 단계에서는 요 이제 드럭 딜리버리를 위해서 분자의 솔더빌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로그 P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피지코 케미컬 물성들을 예측을 하면서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시장 물질들은 수천만 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물에 잘 안 녹는다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물성들을 좀 필터링 해내고 나서 그래도 괜찮은 것들을 여기 이제 찾아내게 되고요.
가끔씩 이제 물성은 안 좋다. 그러니까 뭐냐, 물성이 보통 우리가 이제 좋다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약 만들 때는 경고 투여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주사만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주사 맞는 거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호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냥 물로 이렇게 먹는 약보다. 근데 이제 물로 이렇게 먹었을 때 고려될 점은 일단 얘가 물에 잘 녹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몸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제 그냥 우리 잠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냥 나오는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만약에 얘가 뭐 흡수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효능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제 제약회사들에서 뭐 얘를 뭔가 캡슐로 감싸거나 이제 뭔가 주사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다킹을 통해서 어떤 후보 물질과 선도 물질이 도출된 다음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딜리버리를 고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톰 간의 컨텍스를 포스트 해주시고.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이따가 실습을 하게 될 오토닥 비나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이 반델발스를 계산을 할 때, 원래 이제 반델발스가 이따 식을 보여드리겠지만 R2-12 계산과 아톰과 아톰 사이 거리 계산을 해야 되고, 걔네들의 이제 R2-12나 R2-6 폼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컴퓨테이셔널하게 조금 익스펜시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 실습하게 될 오토닥 비나에서는 훨씬 더 심플리파이된 그 계산적으로 빠른 형태의 이제 그 어프로시메이션 식을 사용을 해서 에너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델발스 서비스와 이제 솔벤 액세서블 에어는 오버랩될 수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은 반델발스 서피스라고 하는 거는 요 빨간 원의 이 표면입니다. 빨간 공의 표면인데 얘는 그냥 어쨌든 이제 다른 원자가 이제 다른 어떤 물질이 들어올 수 없는 딱 경계면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선이 우리가 말하는 솔벤 액세서블 에어입니다. 근데 둘 사이에 약간의 갭이 있죠. 그러니까 갭이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어쨌든 다른 입자도 이제 레디어스라는 걸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가장 센터를 물분자로 레디어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의 중심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표면은 저기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뭐 늦게 오신 분들 중에 여기 뭐 질문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요 QR을 찍으시거나 여기 코드 2698620 이거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조금만 더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다킹을 할 때 결국에는 샘플링 프로그램도 있고 스코어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스코어링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프로틴과 리간드가 붙었을 때 얘네가 이제 진짜 붙는 거냐 아니냐를 판별을 해야 되는 그 어떤 이제 그 매트릭인데 얘네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프로시메이션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실험 결과와 이제 그 갭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스코어링 펑션, 둘 사이의 스코어링은 이제 그 프로틴과 리간드 사이 인터랙션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인터랙션은 일단 일렉트로스태틱, 반데르발스, 그 다음에 솔베이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non-covalent bonding 수업을 일단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동떨어진 분자가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할 때는 둘 사이에 공유 결합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두 개의 공간상에 떨어진 그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일렉트로스태틱과 반데르발스는 무조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베이션 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다킹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기존의 다킹 프로그램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직스 베이스드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뭐 임피리컬 내지 혹은 이제 뭐 날리지 베이스드 펑션 이렇게 두 가지 크게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타입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피직스의 로우를 이제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 어프로시메이션, 그 인터랙션을 모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험 실험과 실험 데이터로부터 둘 사이에 이제 그 인터랙션을 우리가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러니까 피직스와는 크게 상관없지만은 데이터 피팅을 잘 하는 스코어링 펑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마다 각기 다른 이제 스코어링 펑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실습할 이제 오토닥의 경우에도 이런 식의 그 스코어링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첫 번째 텀은 반델발스 인터랙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요 R to the 이제 요 RIJ는 I 번째 아톰과 J 번째 아톰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리간드 아톰이고 하나는 프로틴 아톰이고,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의 12승 분의 1에 이제 여기 AIJ는 아톰 I와 J 사이의 반델발스 그 컨스턴트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다 피팅으로 얻어지는 컨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반델발스 인터랙션.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드가 중요하니까 하이드로젠 본드 인터랙션을 이렇게 마이너스 R to the 10을 이렇게 이제 R to the 10 텀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하이드로젠 본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터랙션을 고려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 일렉트로스태틱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엡실론 R분의 Q1, Q2, QI, QJ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QI, QJ는 각각 리간드와 프로틴 아톰의 파셜 차지, 부분 전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솔베이션 텀은 요건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에 시간이 조금 모자란데 어쨌든 이제 이 디솔베이션 텀도 오토닥에서는 아톰 I와 J 사이의 거리 스퀘어의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떨어지는 펑션으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토션 앵글 텀, 델타 S, 엔트로픽 이펙트를 이렇게 토션 앵글 개수에 비례하는 어떤 리니어한 텀으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것이 오토닥의 스코어링 펑션. 자,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난반딜 인터랙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피직스 로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반델발스 인터랙션, 이게 이제 쿨럼 인터랙션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모사를 많이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AIJ나 BIJ는 그 실험 데이터로부터 보통 이제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솔베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프로틴과 리간드가 바인딩 할 때 사실 고려해야 되는 것은 프로틴과 리간드 사이 인터랙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물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세포는 다 물이 있고, 그러면은 솔베이션 에너지 혹은 이제 디솔베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솔베이션 에너지는 그러니까 어떤 분자가 이제 백큐음에 있다가 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때 에너지 코스트 혹은 이제 이때 에너지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캐비티 포메이션, 그러니까 얘가 물 속으로 들어가려면 원래 물 분자끼리 이렇게 붙어 있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 떼서 이렇게 빈 공간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빈 공간이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에너지 코스트, 그러니까 이제 그 캐비티 포메이션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분자, 여기 이제 분자가 들어오고 나면은 여기 이제 물 분자들이 다 있는데 물 분자와 그 녹아있는 솔루트 사이에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이 있고 반델발스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솔베이션 에너지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물 분자와 저 이제 솔루트 사이의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 반델발스 인터랙션, 그리고 이제 그 캐비티 포메이션 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틴 리간드 바인딩, 어피니티 바인딩을 계산할 때는 결국에는 리간드가 혼자 있고 프로틴 혼자 있으면은 리간드 주변에 물이 둘러싸고 있고 프로틴 주변에 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얘네 둘이 이제 딱 이제 프로틴과 리간드가 붙으려면은 리간드 옆에 있는 물 분자를 일단 떼내는데 에너지가 들어갈 거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리간드 주변에 물 분자를 떼내고 또 프로틴 포켓에 있는 물을 끄집어낸 다음에 프로틴 리간드가 딱 붙어가지고 그만큼 떼내는 데 들어간 만큼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있어야지만 당연히 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프로틴 리간드 둘만 고려할 수 없는 게 결국에 이 솔베이션, 원래 솔루트를 둘러싸고 있던 물을 떼내는 에너지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한 이펙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펙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심플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인터랙션은 퀀텀 인터랙션,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하려면
어쨌든 뭐 프로틴도 그렇고 이제 신약 분자도 그렇고 전부 다 몰레큘이고 다 전자들 사이 인터랙션으로 상호작용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퀀텀 메카니컬리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그 아로마틱 링 사이에 여러 가지 파이파이 스태킹 인터랙션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특별히 뭐 고려를 해 주기도 하고 뭐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그냥 이제 반데르발스 인터랙션 텀에 AIJ를 이렇게 잘 컨트롤하면서 이제 고려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일단 오토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토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비슷한 방식으로 현존하는 많은 이제 커머셜 프로그램이나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은 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토닥의 경우에는 라마키안 지네틱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분자의 구조를 샘플링할 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유기 분자가 있을 때 싱글 본드들은 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로마틱 링은 리지드하니까 얘는 딱딱한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백혈생을 돌아가고 여기 돌아가고 여기 돌아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 분자의 컨포메이션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리지드한 덩어리들이 좀 있고 리지드한 덩어리들이 있고 얘네들이 플렉서블한 이 본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본드 앵글이나 본드 렉스는 안 바뀐다라고 또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유기 분자에 어떤 주어진 컨포메이션이 있으면은 이거를 요 다이히드럴 앵글, 요 토션 앵글, 그러니까 요 네 개 사이에 정의되는 요 토션 앵글들의 세트로 벡터라이즈 이렇게 이제 피처라이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토닥에서도 유기 분자가 있을 때 얘네들을 이제 리지드한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 로테이터블한 반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로테이터블 반들들의 다이히드럴 앵글의 세트로 하나의 유기 분자의 컨포메이션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카이 앵글들 세트를 알면은 역으로 이 3차원 구조를 이제 리스토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1대1 대응 관계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카이 앵글들의 세트로 그 3D 지오메트리를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카이 앵글 스페이스, n개의 카이 앵글 스페이스에서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다킹 프로블럼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수학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오토닥에서 사용하는 라마키안 지네틱 알고리즘은 뭐냐 하면은 아마 이제 지네틱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겠지만은 라마키안은 뭐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이제 그 용부용설이죠. 그래서 이제 용부용설이 옛날에는 이제 뭐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또 현대 최근 생물학에서는 용부용설이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들 스터디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용부용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쓰면은 그쪽으로 유도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물려받는 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환경이나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그 지인이 얼터네이션 된다라는 컨셉인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카이 앵글 스페이스에서 지네틱 알고리즘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솔루션을 만든 다음에 조금 더 그냥 이제 그냥 플레인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새로운 솔루션 만든 다음에 로컬 옵티마이제이션, 로컬 미니마이제이션을 살짝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라마키안 지네틱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몬테칼로 미니마이제이션, MCM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름은 다양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약간 컨셉추얼한 그림인데 오토닥 페이퍼에서 나온 컨셉추얼한 그림인데 그러니까 지노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카이 앵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서로 다른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서로 다른 이 구조도 괜찮고 이 구조도 괜찮으면은 두 개의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를 따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네틱 알고리즘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아까 그 분자의 구조를 카이 앵글의 세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카이 앵글을 여러 가지 카이 앵글의 조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좋은 솔루션을 한 두 개를 골라가지고 얘네 둘을 섞어주면 얘네들 일부를 여기서 따오고 일부를 여기서 따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섞거나 혹은 이제 랜덤 뮤테이션 여기에서 하나의 어떤 숫자를 살짝 바꿔줘가지고 이제 새로운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이제 어떤 진화 과정, 그러니까 주인이 전달되는 과정에 비슷하다. 두 개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가져오고 여기서 일부 가져와서 두 개 섞어가지고 새로운 솔루션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고
한 다음에 이제 그 걔네들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피트니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것만,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 더 좋은 솔루션들만 계속 키핑을 하고 좋은 것끼리 또 섞어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을 조금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이터레이션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에너지가 낮은 구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토닥에 그 들어있는 샘플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페어런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개의 어떤 그 원래 있던 구조에서 약간 이제 변화를 줍니다. 카이앵글 중에 한두 개를 내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3D로 다시 바꾸면은 여기 이제 페어런트라고 하면 페어런트 에너지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에너지가 이제 약간 뮤테이션 주고 다시 이제 3D로 바꿨더니 이제 에너지가 낮아졌다. 그러면 얘는 원래 있던 솔루션보다 좋으니까 킵.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약간 변화를 주는데 변화를 줬더니 뭐 조금 좋아졌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변화를 준 다음에 이제 로컬 미니마이제이션 요 근방에서 카이앵글을 살짝 바꿔보면서 몬테카르로를 살짝 했더니 이제 여기로 내려가서 더 좋은 걸 찾았다. 그러면 이제 얘를 킵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포메이션을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approximate한 바이닝 어피니티 값이 최저로 낮아지도록, 최적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오토닥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실습 때 나오겠지만 PDB 큐티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PDB 큐티 파일을 보면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PDB 큐티 파일은 이 오토닥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냥 만들어낸 PDB를 약간 변형한 파일 포맷인데요. 그 리간드의 이 조그마한 리간드에 대해서 PDB 큐티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여러 텍스트 에디터에서 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4 active torsions, 그러니까 4개의 포션이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기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4개가 돌아갈 수 있고 나머지는 얘는 이제 링이니까 얘를 부서뜨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4개의 링이 있다. 그래서 N1과 C5 사이에 액티브 토션이 있고 CA5랑 CB6 사이에 이제 액티브 토션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루트라는 게 있고 루트 여기가 이제 루트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점이다. 그다음에 브랜치 1번 아톰과 2번 아톰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4개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브랜치랑 엔드 브랜치 사이에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 4개는 그냥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 아민 그룹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H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N이랑 H, 근데 H가 아무리 돌려봐야 뭐 똑같잖아요. 시메트릭 하니까. 그러니까 얘 한 덩어리, 얘 한 덩어리, 얘 한 덩어리, 얘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들이 있고 이 덩어리가 4개에 돌아갈 수 있는 포션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PDB 큐티 파일에서 주면은 그러니까 이 덩어리는 가만 냅두고 그냥 이 덩어리를 통으로 이렇게 막 돌리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가지나 안 나가지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포션 디벨롭 프리덤이 4다.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 파일을 중간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 이거 만들어주는 뭐 스크립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마캔 체인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페어런트에서 여기 이제 새로운 이 페어런트를 약간 바꿔가지고 여기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새로운 솔루션 만들어지는 그 근방에서 약간 이제 포터메이션을 줘서 이제 더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테스트에서 계속 더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는 이제 그 기법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올드한 기법이지만은 여전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토닥 외에도 뭐 볼드, 글라이드, UCSF 다, 그다음에 플레어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다킹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또 실제로 이런 다킹 프로그램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중에서는 이제 UCSF 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상용 프로그램입니다. 상용 프로그램이고 뭐 글라이드, 플레어, 볼드 이런 애들은 이제 학교에서 1년 사용할 때는 보통 뭐 한 몇백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라이센스 피가 들고 보통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보통 1년에 몇 억씩의 라이센스 피를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대학 이런 데에서 이제 필수적인 툴이 되었고요. 필수적인 툴이 되었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현존하는 대부분의 커머셜
영적 프로그램들이 방금 설명드린 오토닥과 컨셉추얼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어떤 에너지 펑션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펑션을 각자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샘플링 기법, 그러니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얼마나 더 효율적인 걸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컨셉추얼이 다 비슷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그러면은 제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그 뒤에 이제 그러면은 현존하는 다툼 프로그램들을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AI가 활용되고 있는지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11시 10분에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나 술 3개 들고 다녔는데 안 걸렸어. 그래? 그러면은 일단 뒤에 가야 돼. 뭐야? 이거 질문의 답을 먼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코어링 펑션에서 계산된 각과 실제 어플리케이션 간의 콜리션을 얼마 정도 되나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러 벤치마크 키워드를 보면은 현존하는 여러 작품 프로그램들 앞서 보여드린 블라이드나 오토닥의 경우 실험 어피니티랑 대략 한 0.5 정도에서 0.6 정도의 피어슨 콜리레이션 코피션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콜리레이션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간들이 여러 프로틴 어피니티 보였을 때 미간 타겟을 접근하는 방법, 하나만 방법.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하여튼 요것도 이제 사실 비슷한 연구를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이런 어프로치를 리버스 다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컴파운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다킹은 프로틴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서로 다른 걸 붙여서 이제 후보 물질을 찾는 건데, 또 사실 실험하시는 분들 중에는 후보 물질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후보 물질이 있고 이게 이제 셀에다가 치면은 효과가 보이는데 왜 효과가 나는지를 설명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어떤 프로틴이 얘가 결합을 해서 이런 작용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데 그럴 때 이런 어프로치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프로치가 이제 기존까지는 좀 제한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알파폴드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알파폴드 DB에서 모든 휴먼 프로틴의 하이 퀄리티 모델 구조가 있으니까 실제로 최근 들어 이제 적용해보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티파일 대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했을 때 문제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다루는 그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이 유니모달하다면, 그러니까 이제 미니마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미니멈으로 갈 텐데, 우리가 다루는 에너지 랜드스케이프, 바이올로지컬 랜드스케이프는 굉장히 러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러그다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수가 이제 아주 이제 1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면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를 스탑 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건 여기인데, 그러니까 일로 갈 방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에이슨을 에너지 그 미니마를 점프할 수 있는 뭔가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플 그레디언트 디센트만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할 때 옵티마이제이션한 에너지는 뭐?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한 에너지는 앞서 보여드린 그 오토닥 스코어링 펑션에 있는 그러니까 프로틴 아톰과 리간드 아톰 사이의 그 인트랙션 에너지, 아까 이제 그 반대로 말씀드린 일렉트로스태틱 이런 거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프로틴에 있는 아톰들과 리간드 아톰들 사이의 디스턴스의 함수로 정의되는 에너지로 미니마이즈를 하게 되거든요. 퀀텀 컴퓨터를 사용하면 쉐딩 컴뮤니케이션까지 가능할 수 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이제 퀀텀 컴퓨팅 하는 분들에게 이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맞고요. 이론적으로는 퀀텀 컴퓨팅이 저도 뭐 퀀텀 컴퓨팅을 잘은 모르지만 이런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푸는데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고요. 실제 퀀텀 컴퓨터는 아직 구현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퀀텀 컴퓨팅 알고리즘들은 전부 다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로 만약 퀀텀 컴퓨터가 있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고 물리적인 퀀텀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 가장 큰 게 300큐빗인가가 한 작년이나 재작년에 구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것까지, 세 자릿수 소인수 분해 정도까지 지금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프랙티컬한 레벨, 정말 물리적으로 구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만약 퀀텀 컴퓨터가 있다라고 치자. 이제 그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이제 이런 다킹을 하려는 시도가 좀 있긴 합니다. 요즘 페이퍼가 좀 나오고.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적용된다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그 지네틱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제 좀 느리지만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스코어링 펑션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얘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느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인 건데, 그래서 이따 실습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지네틱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우리가 이제 얼마나 오래 할 것이냐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하면은 정말로 무한정 오래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그냥 적당히 하다가 이제 이걸 그냥 최선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멈추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단점은 없을까요? 로컬 미니마에 빠져있어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미니마에 빠져서 당연히 개선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 실습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장 심플한 솔루션은 여러 번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돌리면은 여러 랜덤 시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찾을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 사이에 다이버시티를 고려한 방법들, 혹은 이제 메모리를 고려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스로 바인더 중에 실제 약효가 있을 확률은 얼마 정도? 실제 약효까지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그냥 오토답을 통해서 탑스코어드 몰레큐를 뽑았을 때 얘네가 실제 실험에서도 바인딩하는 걸로 확인될 확률은 이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이게 정말 시스템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은 보통 이제 실험할수록 구슬하면은 킷이 나올 확률이 0.1% 정도로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킹을 하면은 그 확률이 이것도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저 및 이제 제가 콜래버레이션 하는 분들의 경험이랑 몇몇 퍼블리케이션에 따르면은 한 그 수치가 5배에서 아주 어떤 이제 운 좋은 타겟이면 한 10배 정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다킹으로 이제 탑을 고르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한 0.1, 0.5에서 한 1%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경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의 바인딩 컨텐츠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프로틴이 사람 몸에 있는 프로틴 대략 한 2만 1000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크리스탈이 알려진 것들이 잘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 중에 매우 일부분, 한 20-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회에 가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타겟 프로틴을 알고 있는데 크리스탈 구조가 없어서 신약을 못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 교수님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알파폴드 DB가 있으니까 모델 구조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에서 파켓 예측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단일 파켓을 모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이용을 해서 파켓을 예측을 해야 되겠죠. 예측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제 다킹 퍼포먼스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포틴 리가드 다킹, 특히 이제 구조 기반의 포틴 리가드 다킹 AI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 트레이닝 셋 및 밸리데이션 셋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PDB 바인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래서 이 PDB 바인드에서 단백질 리가드 컴플렉스 구조가 알려져 있고 걔네들 사이 바이딩 어피니티도 알려져 있는 데이터들을 핸드 큐레이션해서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그룹에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굉장히 많은 그 대학원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노가다를 했겠죠. 이 다킹 퍼포먼스는 그래서 크게 이제 이 PDB 바인드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스코어링 파워, 두 번째가 다킹 파워, 세 번째가 스크리닝 파워, 세 가지 크라이테리어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코어링 파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측된 어피니티랑 실제 그 expected 어피니티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어떤 구조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 사이에 어피니티 사이의 코릴레이션이고, 이게 2019년도에 그 PDB 바인드를 만든 그룹에서 벤치마크를 한 건데, 여기 볼드라든가 여기 있는 오토답 비나도 있고 글라이드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대략 한 0.5에서 0.6 정도 그 레인지 안에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상용이고 볼드나 글라이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쓴다 그러면 1년에 최소 1억 라이센스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킹 파워 같은 경우에는 포즈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리간드를 이렇게 빼서 붙였는데 실제 크리스탈 구조에서 RMSD, 2옴 스트록 이하로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로 예측을 하느냐를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오토답 비나가 이 사람들의 테스트 셋에 따르면은 이제 탑 3까지 오토답 비나 점수 탑 3까지 고르면은 한 90%의 경우에 탑 3 안에는 네이티브와 비슷한 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글라이드, 브럭스코어, 캠PLP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즈를 잘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수치는 조금 약간 그 오버 이스티메이트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벤치마크 셋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만드는 사람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셋 바이 셋으로 이제 퍼포먼스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포즈 프레딕션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얘네들을 우리가 스크리닝에 얼마나 써먹을 수 있느냐를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인리치먼트 팩터라는 거를 계산합니다. 인리치먼트 팩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컴파운드들을 셋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특정 단백질에 실제 붙는 놈과 안 붙는 놈, 트루 바인더와 폴스 바인더를 섞어서 이렇게 넣고 다킹을 쭉 합니다. 그러면은 이상적인 경우에 우리의 다킹 프로그램이 퍼펙트하다. 그러면은 트루만 1, 2, 3, 4, 5 엔드까지 하고 그 다음 나머지 n 플러스 1등부터는 폴스 바인더가 쭉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인리치먼트 팩터라는 거는 전체 그 트루 힙, 전체 이제 실제 트루 힙 개수들 중에서 이제 알파 퍼센트를 하면은 얘는 이제 그 랜덤하게 전체 라이브러리에서 랜덤하게 내가 뭐 1%다. 그럼 1%를 뽑았을 때 거기에 트루 힛이 있을 확률, expectation value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의미의 스코어링 펑션으로 스코어를 해서 탑 1%를 골랐을 때 거기에 이제 트루가 몇 개 있느냐. 즉 이제 랜덤 셀렉션에 비해서 우리의 스코어링 펑션으로 랭킹을 내리면은 몇 배 더 잘 찾느냐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리치먼트 팩터가 이제 상위권에 있는 애들, 여기 이제 이 델타 B나 RF는 그 PDB 바인드 만든 그 그룹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이제 글라이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사원형 프로그래밍 글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리지먼트 팩터가 대략 한 1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랜덤 셀렉션을 한 것보다 다킹 프로그램 돌리면은 10배 정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이제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좀 그리고 이게 잘 보시면은 이제 오토답기나 오픈소스 프로그램이지만은 상당히 이제 상용에 크게 밀리지 않는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킹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현존하는 이제 컨벤셔널 다킹 프로그램들의 리미테이션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얘네들은 그 하이 폴스 포지티브 레이스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 이제 다킹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그 이미의 케미칼 주고 얘한테 붙여라 하면 얘 컴퓨터가 뭐 어떻게 해서든 구멍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끼워 붙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원래는 안 붙는 놈 안 붙어야 되는 건데 억지로 어떻게든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스 포지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붙는 놈인데 계산상으로는 잘 붙는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정말 아이디어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안 붙는 폴스 바인더를 집어넣어주면은 그냥 예측을 했는데 커팅과 리가드에 떨어지게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실제로 안 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뭘 갖다 줘도 붙입니다. 뭘 갖다 줘도 붙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로틴 플렉서빌리티는 여전히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플렉서블 다킹이라는 게 이제 되기는 하는데 보통의 경우 이제 기능은 들어있는데 실제 해보면은 그렇게 액큐러시가 좋지가 않습니다.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렇게 이제 액큐러시에 도움이 많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바인딩 어피니티 예측이 여전히 이제 좀 리미티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바인딩 어피니티 예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킬로칼로리 퍼 몰 단위로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실제 1 킬로칼로리 퍼 몰 에러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그 IC50나 KD랑 그 로그 G 사이의 관계는 KD랑 그 델타 G 사이의 관계는 로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험에서의 그 에러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에러가 이제 조금만 달라져도 실험값과 특히 이제 IC50나 KD 측면에서는 100배, 1000배씩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에러에 대한 그 레인지 결국에는 이제 그 에러가 상당히 여전히 크다. 그리고 이 실험값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험 우리가 골드 스탠다드로 쓰는 이제 실험값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험을 해서 그 피팅 커브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값에 대한 에러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하이 퀄리티 데이터가 모자라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딥러닝을 사용한 여러 가지 다킹을 이제 임프로브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디퓨전 알고리즘을 사용한 디프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비슷한 디퓨전 베이스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은 사실 이제 어제 그 백유인 교수가 알파볼드 3를 얘기하면서 간단히 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냥 랜덤한 어떤 그 원자들 이제 공간상의 랜덤한 그 이제 오리엔테이션 랜덤하게 뿌려져 있다가 얘네들이 점점 이제 그럴듯한 그 케미컬 구조로 이렇게 이제 수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디프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틴을 주고 리간드를 주면은 그렇게 처음에는 완전 뭐 랜덤한 데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그 트랜슬레이셔널, 로테이셔널, 그 다음에 토셔널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디노이징을 계속해서 처음에는 랜덤하다가 뒤에 가서는 이렇게 이제 몇 가지의 구조로 이제 컨버지 되도록 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퓨전 알고리즘의 그 디퓨전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수학적이거나 테크니컬한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디퓨전 알고리즘을 썼을 때 가장 큰 어드밴티지는 여러 컨포메이션을 테스팅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서 어떤 분이 또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네틱 알고리즘은 결국에는 by definition 스토캐스틱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제 랜덤하게 막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수많은 시도들 중에서 좋은 거를 계속 골라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거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네틱 알고리즘을 시도할 때는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수천만 개, 수억 개의 컨포메이션을 테스트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 디퓨전 베이스는 그냥 이렇게 랜덤한 데서 시작을 해서 디퓨전을 통해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포즈를 찾아가게 하기 때문에 포션을 막 돌려가면서 에너지 계산하고 하는 이런 스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근데 디스어드밴티지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조금씩 써보곤 있는데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마지막에 만들어진 케미컬 구조를 보면은 언피지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오토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피직스 로를 만족하도록 우리가 스코어링 펑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벤젠링은 이렇게 평평하고 SP3, SP2 하이브리데이션에 해당하는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유지되도록 최대한 하는데 얘는 그냥 공간상에서 이렇게 아톰들이 막 움직이면서 꼭 이제 토션 앵글 스페이스에서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 이제 마지막에 만들어진 그 케미컬의 구조가 조금 그 화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한데 약간 얘가 이렇게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다음 두 번째로는 얘네들의 이제 컨포메이션 생성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할 때 여기는 꼭 이 레지디우 근처에 와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어떤 인사이트로부터의 그 컨디션을 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컨트롤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다이버스하게 만들지 뭐 어디에 붙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이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랑 비슷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계속 후속으로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탱크 바인드 그리고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탱크 바인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틴 구조를 주고 프로틴 구조를 이제 그래프 디러된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킹하고 싶은 리간드를 이렇게 3D 컨포메이션을 만들어서 우리 그래프 디러렌스 통해서 이렇게 벡터라이즈 한 다음에 얘네 둘 사이에 이제 인터랙션 매트릭스를 만들고 프로틴과 이제 리간드 아톰들 사이에 어느 아톰과 어느 아톰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퓨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구조를 다이렉트하게 생성하는 뭐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 이런 알고리즘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디퓨전 베이스드 알고리즘이 이제 얼마나 좋으냐? 이게 그 최근에 이제 나온 포즈버스터 벤치마크 셋이라는 거를 그 영국에 있는 그룹에서 새롭게 제안을 했는데 이 벤치마크 셋은 앞서 보여드린 그 PDB 바인드에 있는 카스프 2016 벤치마크 셋 뭐 이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얘네들이 뭐 대체로 너무 쉽다. 뭐 이제 너무 쉬운 프로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이제 자기네가 이제 조금 더 업데이티드된 벤치마크 셋을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그 포즈버스터라는 그 프로틴 리간드 벤치마킹 셋을 제안을 했고요. 그 포즈버스터 만든 그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클래시컬 그 바킹 프로그램,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올드 스쿨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토닥에서 이제 그 최근 사실 오토닥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토닥 기나랑 오토닥 GPU 뭐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제 서로 다른 그룹에서 각각 이제 독립적으로 약간 이제 뭐 그냥 이제 시스터 프로그램처럼 약간 이제 사촌 프로그램처럼 각자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오토닥 기나랑 골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이 딥러닝 베이스드 대부분이 다 디퓨전 알고리즘 베이스드 다킹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베이스드 다킹 프로그램으로 그 퍼포먼스를 벤치마크를 해보는데 벤치마크를 아스텍스 셋이라고 하는 셋이랑 자기네가 새로 만든 포즈버스터라는 셋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재밌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클래시컬한, 그러니까 이 골드나 비나 같은 것들은 사실 개발된 지 이제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올드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즈버스터 셋에 대해서 대부분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그러니까 이 벤치마크 셋에 상관없이 거의 한 60% 내외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 다킹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디프닥, 디퓨전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 디프닥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게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PB 밸리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이제 그 다킹을 한 다음에 약간 추가적인 피직스 베이스드 계산을 더 해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한 번 더 했다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냥 이 전체적인 요 막대 높이만 일단 보고 따지면은 아스텍스 셋에 대해서는 디프닥이 뭐 이제 오토닥이나 골드보다 좀 더 좋은데 또 이 좀 더 엄밀하고 좀 더 다이버스한 좀 더 어려운 이 포즈버스터 셋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오래된 이 골드나 비나보다 아직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이제 이키바인드, 탱크바인드, 뭐 딥닥, 유니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오래된 바킹 프로그램보다 바킹 퍼포먼스가 아직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이 리간드 포즈 프레딕션은 아직까지도 이제 연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속도가 빠르고 한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정확도에 있어서는 이제 클래시컬한 프로그램을 이제 완벽하게 비판다라고 이제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더 쌓이면은 요 이제 딥러닝 베이스드 알고리즘들이 더 잘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왜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들이 이 올드한 프로그램들, 한 30년 가까이 된 프로그램들보다 여전히 잘 못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그 알파폴드와는 다르게 프로틴 리간드 다킹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틴은 빌딩 블락이 20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아미노산들을 내가 어떻게 서로 이제 적을 거냐만 고려하면 되는데 스몰 몰레큘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생각할 때 드롭 라이크한 유기분자들을 우리가 그냥 칠판에 내 마음대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벤젠링에다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 N도 되고 S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할 수 있는 케미컬의 종류가 한 10에 60승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몰 몰레큘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일반화하기가 지금 훨씬 어렵고요. 프로틴보다 빌딩 블락 자체가 훨씬 복잡하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프로틴 리간드 컴플렉스의 그 데이터 개수가 여전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PDB의 서브셋인 거죠. 그러니까 PDB 안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틴 구조들은 그냥 리간드 없이 프로틴만 혼자 덩그러니 있는데 그게 지금 한 20만 개의 지금 데이터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3, 4만 개 정도만 리간드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도 그냥 알파폴드 트레이닝 시킨 셋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리던던시를 제외하고 나면은 한 2만 5천 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도 작고 그 스몰 몰레큘의 경우의 수도 훨씬 많기 때문에 샘플 스페이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한 포즈 프레딕션을 위해서는 디퓨전 베이스드 알고리즘이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즈 프레딕션 말고 이제 또 한 가지의 그 디렉션은 그 머신러닝이나 이제 그 딥러닝 베이스드 스코어링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크게 봤을 때 뭐를 하냐면은 이제 스코어링 액큐러시를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즈가 somehow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틴 리간드와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주어졌을 때 이 결합된 구조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종의 리스코어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포즈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포즈의 어피니티를 내가 AI로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다라는 그 방향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예시들을 보여드리면은 그 G니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따가 이제 저희가 한번 써볼 건데, 그러니까 G니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건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였나? 네, 이 그룹에서 개발한 건데, 이렇게 리간드랑 이렇게 이제 프로틴이 있으면은 얘네들을 일단 이제 다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G니나라는 프로그램은 그 자기네 컨볼루션 3D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스코어링 펑션을 그 오토닥이랑 붙였습니다. 오토닥 옛날 버전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오토닥에다가 자기네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스코어링 펑션을 붙였고 그래서 이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중간에 이제 샘플링도
자기네 CNN 스코어링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몬테카를로를 할 때 CNN 스코어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서치는 몬테카를로랑 이제 지네틱 알고리즘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리파이먼트를 할 때 이제 CNN 스코어링을 쓰겠다. 이렇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은 이제 그 오토닥에다가 자기네 그 AI 기반 스코어링 펑션을 얹어서 그걸로 샘플링을 하면은 더 정확한 그 다킹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이제 어프로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프로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코어도 이제 비슷한 것이 이제 ATA 스코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AI 기반 스타트업 회사랑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프로틴과 리간드 결합 구조가 주어지면은 얘네들을 이제 일종의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할지 말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 프레디션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바이닝 어피니티를 예측하는 리그레션 모델도 만들어가지고 이 두 가지 예측을 한꺼번에 모델에서 좀 더 정확하게 스코어를 매기겠다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카이스트에 있는 김우영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피그넷이라는 거를 발표하셨는데, 이제 이 피그넷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즈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주어진 포즈에 대해서 에너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이제 브레스 뉴럴넷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버추얼 스크리닝에 있어서, 즉 이제 스코어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얘네들이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에서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붙는 놈은 더 에너지가 세게 나와야 되고, 이제 약하게 붙는 애들은 에너지가 약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저희 그 드래프트에서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그 카스피 2016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제 인리치먼트 팩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코어링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점수를 매겼을 때 진짜가 상위에 올라올 확률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봤을 때, 이제 기존에 있는 오토닥 프로그램들은 대략 랜덤 샘플링보다 한 10배 정도, 한 7, 8배 정도 인핸스먼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여기 뒤에 있는 요 4개의 바 차트는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그 같이 협업으로 만든 이제 리스코어링 펑션인데, 새로운 AI 모델로 리스코어링 했을 때 이니시먼트 팩터가 3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즉 랜덤 셀렉션보다 30배 정도 더 정확하게 힛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뭐 피그넷이나 RTM 스코어 같은 것들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조가 주어졌을 때 이제 더 정확한 그 스코어를 매기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도 대략 한 20에서 20 후반대 정도의 이니시먼트 팩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TM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오메트릭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우시안 덴시티 믹스처를 이용한 지오메트릭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오늘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그 AI 기반의 리스코어링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기존보다 더 정확하게 스로 바인더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많은 연구가 이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따 실습을 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요 지니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사용을 해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킹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다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커뮤니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지네틱 알고리즘과 같은 이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디퓨전 베이스나 혹은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새롭게 풀어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일단 포즈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다킹 포즈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포즈가 맞다면은 또 얘네들이 실제로 바인딩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로 붙는 리간드가 정확하게 붙었을 때만 높은 어피니티를 예측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상적으로는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붙는 애를 내가 집어넣었다, 다킹 프로그램이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얘가 그냥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예측을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실제 붙는 놈이지만은 다른 포즈로 붙거나 이제 아예 안 붙는 애들은 아예 처음부터 붙이지 않거나 붙더라도 이거는 어피니티가 낮다. 뭐 알파보이드와 같은 성으로 얘기하자면 컨피던스가 낮다. 이런 식의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줘야지 좀 더 프랙티컬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킹에 대한 기본 개념이랑 그 다음에 그 현재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냥 저희가 이따가 실습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실습을 계산할 때 시간이 또 조금 걸릴 수가 있어서 이제 리간드 바인딩 사이트 예측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점심을 먹고 쉬었다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12시 조금 넘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다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실 다킹을 하기 전에 앞서도 잠시 나왔지만은 많은 경우에 리간드 바인딩 사이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리간드 바인딩 사이트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간드 바인딩 사이트를 아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PDB에 이렇게 리간드와 프로틴이 붙어 있는 크리스탈이 들어 있으면은 여기 리간드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새로운 리간드가 와도 비슷한데 붙겠지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프로틴들이 바인딩 포켓이 여러 가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붙지만 사실은 저 멀리 다른데 소위 말하는 이제 알로스테릭 바인딩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붙거나 혹은 이제 알로스테릭 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멀리 여기에 리간드가 붙는데 변화는 여기 끝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로스테릭 체인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알로스테릭 체인지까지 해서 여러 개의 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인딩 사이트도 그러니까 이제 컴페티티브 이루비션이라고 하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래 있는 이니비터 자리에 이제 내가 만든 애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인딩 포켓이 여러 가지라서 알려진 이니비터가 여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 좀 멀리 떨어진 다른 데를 타겟팅해야 될 필요들도 있습니다. 타겟에 따라서는. 그래서 리간드 바인딩 포켓은 어떻게 찾아내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는 이렇게 오목한 부분, 단백질 셜피스에서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을 일단 찾아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 어썸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여기에 리간드가 이렇게 쏙 들어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일렉트로스태틱 인트랙션이나 하이드로젠 본드를 많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수록 이제 그 강한 결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서비스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면에 나와 있는 사이드 체인의 그 폴라리티나 뭐 이런 이제 파셜 차지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공간상에 기미의 공간상에 이 파켓에 어떤 기미의 포인트가 있고 여기에서 뭐 플러스 1 차지의 그 파티클이 있다 그러면 걔가 이제 어느 정도의 어트랙티브 포스를 느낄 거예요. 걔가 얼마만큼의 리펄시브 포스를 느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일렉트로스태틱 그 에너지가 커질 수 있는 오목한 부분에 이제 바인딩 사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소위 말해서 지오메트리나 에너지 베이스드 그러니까 어떤 그 서피스 근방에 프로브를 갖다 놓고 얘가 이제 어트랙티브 포스를 강하게 느낄 거다. 라는 이제 에너지 계산을 통해서 여기가 파켓이 될 수 있다. 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머신러닝 베이스드 방법, 이제 머신러닝 베이스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 프로틴 데이터뱅크로부터 리간드가 붙어 있는 구조들을 쫙 컬렉트해서 이제 걔네들의 구조를 쫙 보고 지오메트리를 쫙 보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니까 요런 그 공간적인 패턴을 가진 부분에 리간드가 많이 붙더라 라는 거를 학습을 해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까지 그 리간드가 붙어 있는
포켓의 지오메트릭 패턴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포켓이 될 수 있는 데를 예측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단계가 시뮬레리티 베이스드 알고리즘. 시뮬레리티 베이스드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뭐 약간 그 전 버전, 뭐 이렇게 약간 전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심플하게 주어진 프로틴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이미 PDB 안에 이제 기존에 알려진 바이닝 포켓이랑 비슷한 조각이 있는지 쭉 찾아보는 것, 시뮬레이터 서치를 해서 비슷한 바이닝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뭐 비슷한 리간드가 붙겠거니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컨벤셔널한 바이닝 사이트 디텍션 알고리즘은 이렇게 이제 포켓 피커나 뭐 리그 사이트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프로틴을 이렇게 3D 그리드 안에다가 집어넣고 뭐 이제 그리드의 여러 디렉션으로 스캔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봤더니 이제 프로틴 서비스에 이제 금방 이렇게 도달을 하네. 그럼 이제 여기가 컴케이블하구나 이렇게 그 디텍션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렇게 공 굴리기. 마찬가지로 이제 공을 굴려가지고 공을 굴리면은 오목한 데에 들어가면은 이 프로브가 움직이면서 프로브끼리 오버랩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 굴리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오목한 데를 찾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서비스의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쭉 삼각형을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룰 수 있는 삼각형을 왕창 만든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가 오목하면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뒷 공간을 지나가는 그 삼각형이 많이 생길 거니까 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오목한 곳을 찾아낸다거나 혹은 이제 F파켓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이즈의 프로브를 이렇게 이제 지금 굴리면서 어디가 오목한지를 찾아내는. 그래서 매스매티컬한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오목하면서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임의의 리간드가 안정화가 잘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방법을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래디셔널한 스트럭처 베이스드 알고리즘도 엄청나게 많이 퍼블리시가 되어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퍼블리시가 되어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냥 이게 사실 이게 정확도도 뭐 벤치마크 셋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인데 그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뭐 애플버켓이나 캐치 서버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그 다음에 FT 사이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네, 많이 사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리티 베이스드 메소드도 좀 이제 조금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 그냥 이제 새로운 프로틴 구조가 오면은 그 PDB에서 비슷한 리간드 바이트 사이트가 있나 없나 3D 지오메트릭 컴패리슨을 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뭐 TM 사이트라든가 뭐 3D 리간드 사이트, 포팩터 이런 서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머신러닝 베이스드 메소드들이 뭐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2020년인가 21년에 나온 리뷰 페이퍼를 갖고 온 거라서 아직 이제 완전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여기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뭐 매일 하나씩 나오고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정말로 뭐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냥 이제 오늘은 이따가 이제 식사하시고 그럼 이제 뭐 어느 게 좋은지 사실 우리 알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그냥 쓰기 제일 편한 거 그거 이제 보통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따가 P2M라는 방법을 일단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P2M라고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켓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의 컴포지션이랑 상대적인 디스턴스를 인풋 피처로 받아서 예측하는 알고리즘인데 웹서버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따가 P2M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실습하기 좋은 서버를 좀 알려드리면 그래서 이제 P2M가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그 석사호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이제 갤럭시 프로그램 수트를 계속 개발하고 계신데 이제 거기 이제
갤럭시 사이트라고 하는 포켓 프레딕션 서버를 에너지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포켓 프레딕션 서버를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뮬러리티 베이스드 서치 알고리즘은 이제 뭐 프로비스 폴드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슬로베니아에 있는 저와 이제 콜래보레이션 하는 이제 콜래보레이터가 만든 건데 여기는 이제 프로비스 폴드라고 해서 알파폴드 DB에 있는 단백질들의 이제 바이닝 사이트를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찾아 넣은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 3D 시뮬러리티 컴패리슨 하는 그 서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편하신 대로 한 번씩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그냥 12시 전에 일단은 지금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혹시 올려주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식사를 하고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 학습 연시제 바이럴 소스 파지티브 네거티브 세션이네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문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바이오 실험하시는 분들이 네거티브 셋은 리포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네거티브를 리포트하려면은 뭐 워낙 많으니까 사실 바이오 실험에서 실패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뭐가 네거티브다라고 리포트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데이터셋이 안타깝게도 바이오 케미스트리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것도 모아야 된다라는 이니셔티브 이렇게 주장들이 있지만 또 이제 실제 또 생화학 실험하시는 분들은 많으시고 내가 지금 뭐 찾기를 바쁜데 네거티브를 언제 준비하고 앉았냐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 그렇습니다. 좀 컴플레이브 하지 않더라도 결합하는 약물 예시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그것도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이브 하다는 게 이제 뭐 정도의 차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컴플레이브 하지 않으면은 근데 대체로 일단은 언드러거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항암 타겟 중에 암 타겟 중에 하나의 KRAS라고 하는 프로틴인데 KRAS는 오랜 시간 동안 언드러거블하다고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KRAS 크리스탈 구조가 보면은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리간드가 붙을 만한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RAS는 언드러거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 이제 약을 개발을 해서 이제 실제 분면회를 좀 찾았고 이제 크리스탈을 찍어보니까 얘가 이제 리간드가 없을 때는 그냥 동그란데 리간드가 붙으면은 이제 약간 열리면서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컨퍼메이셔널 체인지가 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소위 이제 프리티 파켓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냥 이제 리간드 없이 이렇게 닫힌 구조만 찍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얘가 열릴지 닫힐지 그것도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KRAS 경우에는 얘가 중간에 살짝 열리면서 리간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사후에 밝혀진 케이스입니다. 그런 크리틱 파켓 예측도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AI를 먼저 하고 어쩌다고 선별하는 것은 안 될까요? 그것도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디프답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선별하는 것도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재 디퓨전 모델로 생성하는 포즈들의 퀄리티가 약간은 좀 제한적이라서 이게 이제 그 에너지 상으로 그냥 리간드 구조 자체가 약간 디스톨트돼서 에너지적으로 약간 페널티를 받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디프답 같은 폴스 네거티브는 적은 편이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폴스 네거티브도 사실 꽤 있죠. 폴스 네거티브도 꽤 있는 거고. 그러니까 꼭 디프답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킹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런데 어쨌든 더 시비어한 문제는 폴스 파지티브가 많다는 것일 거고요. 폴스 네거티브는 애시당초 그러니까 트루 바인더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떤 프로틴에 대해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통계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캠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시간이 되면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바이오케미컬 실험 결과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캠블 DB에 보면은 사실 한 프로틴에 대해서 100개 이상 컴파운드에 대해서 이제 바인딩, 난바인딩 실험을 한 경우가 그
키도 전체 데이터의 1% 미만입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바인더를 하나라도 찾으면 좋은 논문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바인더 몇 개 찾았다. 이거 데이터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된 데이터의 개수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트루가 적으니까 이제 폴스 네거티브도 적죠. 적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컨벤셔널은 정확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한계점이 있길래 어떤 한계점이 있다기보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래서 뭐 꽤 정확하지만 아마 사람들은 이제 머신러닝을 쓰면은 아주 정확한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어느 메소드가 정말 좋으냐, 이제 페어 컴패리슨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이제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나오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지금 학습이 됐으니까 더 정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벤치마크 페이퍼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저도 아주 리거러스한 벤치마크 페이퍼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데 붙는 경우는 알로세이 바인딩 사이트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정말 알로세이 사이트인지 아닌지는 그것도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검증하기도 더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뭐 한 가지 방법은 여러 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른 바인딩 사이트 예측 툴에서도 거기가 바인딩 사이트라고 예측이 되면은 뭐 몇 개의 인디펜던트한 메소드가 여기를 바인딩 사이트라고 하니까 좀 더 이제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 어려운 것들을 모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포즈버스터 셋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하여튼 논문을 읽었었는데 그 논문의 디테일을 좀 까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좀 최신에 나온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더 다이버스한 프로틴 패밀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프로틴 구조들도 이제 그 클러스터링을 하면 하이라키컬하게 클러스터링을 하면은 이제 여러 그래도 이제 서로 비슷한 것들, 이제 아예 많이 다른 것들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는데 그 훨씬 더 많은 단백질, 훨씬 더 다양하게 생긴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왜 더 어려운지는 저도 지금 조금 더 기억을 다듬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리간드로서 뉴클릭 애시드도 인자임과의 예측에 사용되기는 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뉴클릭 애시드나 뉴클릭 애시드 그 아날로그들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이제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모노머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나 두 개 정도면은 이제 스몰 몰레큘 리간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바인딩 해야 되는 게 어떤 RNA의 조각이다, DNA의 조각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로테이터블 본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킹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지금은 알파폴드 3를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알파폴드 3에서는 프로틴 리간드 그 바인딩 매칭을 해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포션 생산 단위 먼저 알죠? 포션의 컬리다 싱글 본드 로테이션은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토션으로 이제 샘플링해서 예측하는 것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뭐 디프닥에서도 이제 원래 이제 토션 스페이스를 지금 이제 샘플링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느 토션을 이제 어디까지 돌릴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이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 이제 대부분의 그러니까 여기 생성 모델 얘기하시면 이제 그 디프닥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퓨전 베이스드에서도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아톰 단위로 디퓨전 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토션 스페이스에서 디퓨전 하는데 그래도 저희도 이제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 약간 디스토트된 구조들이 꽤 나오긴 합니다. 페이퍼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인지하게 하는 거 없을까요? 이것도 뭐
좋은 질문이신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약물 자체가 되게 커져야 될 것 같고, 그럼 약물이 커지면은 아무래도 흡수나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이제 실용화 단계에서는 조금 불리할 것 같습니다. 파켓 지오메트리가 중요한데 이제 다른 종류 리간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나요? 네, 다른 종류에서도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펩타이드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펩타이드가 훨씬 더 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 펩타이드 바인딩 사이트들은 거의 이제 단백질 구조에서 약간 파야 이제 일종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힐릭스 번들로 되어 있는 그 GPCR의 그 가운데 이렇게 이제 과발로 되어 있는 과발 한 가운데 이렇게 쏙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트린지컬리 디소더데이트 다킹에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것도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 뭐 인트린지컬리 디소더드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다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트린지컬리 디소더드 프로틴을 타겟팅하는 약물들은 뭐 개발이 시도가 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계산으로는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이제 인트린지컬리 디소더드니까 구조 자체가 일단 스테이블하지가 않고 뭐 가능한 구조도 너무나 많고, 물론 이제 약이 바인딩하면서 구조가 스테빌라이즈 될 수 있지만은 그거를 예측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될 거고요. 만약에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알파폴드 3로 뭐 이제 가능할지도 모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제너럴 리간드에 대한 프로틴 컴플렉스 리간드 모델링은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IDP에 다킹한다라고 하면은 알파폴드 3나 뭐 로제타폴드 오라톰 정도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질문 잠깐 드렸으니까 오늘 이제 오전 뭐 이론 수업 여기까지 일단 드리고요. 저희 식사하시고 쉬시고 나면은 저희 토렌 이용한 실습을